여러분들은 전원주택을 계획하실 때 어떤 컨셉, 어떤 마음가짐으로 시작을 하시게 되는지요? 오늘은 제가 언제나 실용적인 집 짓기를 강조하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려볼까 하는데요.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기 바랍니다. 안녕하세요. 로아스홈스 팀장입니다. 여러분들은 전원주택을 계획하실 때 처음에 어떤 컨셉으로 시작하셨을까요? 어떤 분들은 가용할 수 있는 총 건축비를 미리 정해놓고 그 바운다리 안에서 건축을 하려고 하시는 분, 이런 분들은 아무래도 최대한 저렴하게 또는 최대한 가성비를 따져가면서 건축 계획을 하실 겁니다. 또 어떤 분들은 내 평생의 처음이자 어쩌면 마지막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다소 무리를 하더라도 대출을 받아서 제대로 짓고 싶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물론 있으실 겁니다. 그런데 기존 건축주분들을 많이 경험해보면 이처럼 명확한 컨셉이 없고 막연히 잘 짓고 싶으신 욕심만 있으신 분들이 일반적으로 건축비가 가장 많이 소요되는 편이었던 것 같습니다. 그러다 보니까 생활의 편리성과 실용성을 따지기보다는 가급적 주택의 수명을 늘리는 데 더 큰 관심을 가지다 보니까 고가의 마감재를 사용하시거나 굳이 하지 않아도 되는 것까지 하시는 분들이 간혹 있으신데 이는 실용적인 집 짓기와는 다소 거리가 멀어 보입니다. 또 요즘은 목조주택이라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내진 설계 및 시공을 하고 내구성도 엄청 뛰어남에도 불구하고 그냥 콘크리트 주택이 단순히 더 튼튼한 느낌이어서 자녀들 세대까지 물려주기에 더 적합한 건축 구조라며 전혀 근거 없는 선택을 하시는 분들도 뵌 적이 많습니다. 목조에 비해서 철코원 주택의 공사비가 훨씬 많이 들어감에도 이런 근거 없는 기준으로 결정을 하시는 분들을 보면 다소 안타깝다라는 생각이 들 때가 많습니다. 제가 생각하기엔 목조주택이나 철콘주택이나 주택의 수명은 40-50년 정도로 비슷하기에 구조별 건축 수명을 따지는 것 또한 큰 의미가 없는 듯합니다. 이처럼 주택 신축 시에 40-50년 이상의 주택 수명을 기대하면서 필요 이상의 건축비를 소요하는 것은 제 개인적으로는 잘못된 접근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. 가령 주택 수명을 연장하기 위해서 공사비를 많이 들였다라고 가정을 해볼까요? 몇 년이 지나서 이 집을 불가피하게 팔아야 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면 매수자가 과연 이 주택에 따른 가치를 어느 정도 인정해 줄까요? 아마도 그렇게 투입된 공사비는 고스란히 버리는 돈이 되는 것과 마찬가지일 것입니다. 또 당초 계획대로 30년 이후에 자녀들에게 물려준다 하더라도 그때는 이미 주택의 재산적 가치를 기대하기는 거의 힘들 정도라는 것은 누구나 미로 짐작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. 단지 토지 가격이 어느 정도는 올랐을 수 있는데 30년 후에 자식들이 그 집에 살지도 않고 또 매매를 한다 하더라도 주택의 건물 가액은 거의 인정받지 못하고 단지 토지 비용만을 인정받을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. 사실 이 같은 상황은 확률적으로 모든 건축주분들께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경우의 수이기에 이런 잘못된 접근으로 인해 재산적 손실을 최소화하시라는 마음을 담아서 제가 심심찮게 실용적인 집 짓기를 하시라고 말씀드리곤 하는 것입니다. 그래서 건축을 앞두신 예비건축주님들께 전원주택의 의미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하셨으면 어떨까 합니다. 전원주택을 계획하실 때는 주택의 재산적 가치를 따지기보다는 건축주의 입장에서 가족 전체가 훨씬 더 건강한 삶을 영위하는 데 있어 도구나 수단 정도의 컨셉으로 접근하신다면 훨씬 더 효율적이고 실용적인 건축에 가까워질 수 있을 것으로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. 오늘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.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,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.